자, 봐봐. 뭘 찾아. 자, 9-4번 이어서 볼게. 키 평균 164, 표준 편차 4, 정규분법 다른데요. 표준 정규분법표를 이용해서 1번.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158, 164. 158 이상 164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 확률을 구해주기 위해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시는데 x를 z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x를 z로 바꾸려면 평균을 빼시고요. 이 158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마찬가지 164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떤 확률이 되냐면 이거 계산해보면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여기 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의 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이 지금 문제에서 0.43이라고 나와 있어. 얘가 0.43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500명 중에서 이렇게 키가 158과 164 이하의 확률을 구한 거고요. 학생이 몇 명인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따라서 500명 중에 이 확률을 곱하면 키가 요 사이에 있는 학생 수가 나오겠죠. 계산하면 210 보면 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키가 158 이하 키가 x를 키라고 넣었으니까 158 이하 그 다음에 또는 166 이상 자, 여기 표준화를 각각 하자. 자, 표준화 진행하시면 Z 158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더하기 그 다음에 Z 166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얘는 계산하면 Z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Z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나옵니다. 얘도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확인을 합니다.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고 그 다음에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0.5에서 못 빼는 거야. 0부터 2분의 1까지 확률을 빼는 거잖아요. 0부터 2분의 1까지 확률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 0.19라고 나와 있어. 따라서 얘는 0.3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얘도 마찬가지 0.5에서 0.5에서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빼주는 겁니다.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이 0.43이라고 나와 있어. 따라서 얘는 0.07이죠. 그래서 500명 중에 이런 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거 두 개 더합니다. 그러면 0.38이죠. 100분의 38이네. 계산하면 몇이냐? 190명이 그 다음에 9-5번 가자. 다시 5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조금 왜? 왜 또 웃어? 네, 재민이가 집에 와서 선생님이 비둘기 막 날아다니는 거
여기 근처 거리 비둘기 진짜 많더라. 근데 그 비둘기를 내가 닮았대? 아니요. 자기가 무슨 천안 아산역에서 본 이제 약간 감자. 나 처음 들어봐. 비둘기 닮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감자. 쌤, 그럼 내일 모레가 우리 마지막 날인가요? 그렇죠. 확 맞은 거지. 다음 주에 강화해주세요 우리. 19일까지야. 월화수. 자, 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평균 키는 174, 표준 편차가 6이고요. 정규분보 따른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자. 그럼 이 x는 어떤 분포를 따라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174고 그 다음에 분산이 6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키가 183 이상인 학생 중에서 60%, 183 미만인 학생 중에서 10%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거를 확률로 나타내 볼까요? 키가 183 이상인 학생들 중에서 60%, 그 다음에 키가 183 미만인 학생들 중에서 10%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뭘 구하는 거냐면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학생이었을 때 키가 183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네. 자, 이거 조건 확률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얘는 전체 경우가 뭐예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확률의 전체 경우는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 학생이 나와 있어, 비율이. 키가 183 이상인 애들 중에서 60%. 여기 안에서의 60%. 그 다음에 이 안에서 10%입니다. 걔네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전체 경우고요. 그 다음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야?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이 학생들 중에서 183 이상인 학생 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학생의 확률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확률을 일단 우선 구해줘야 돼. 자, x가, 즉 키가 183 이상의 확률. 자, 표준화해서 구합니다. z는 183에서 평균 빼요. x에서 평균을 빼듯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놔요.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부터 먼저 구하자. 그럼 z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나요? 그래서 하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럼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렇게 2분의 3 표시하시고요. 여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0.5에서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거 나와 있다, 문제 맨 밑에. 0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이 0.43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확률은 0.07이에요. 이거 12고로. 0. 이거 쉬워? 0.07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몇이 되겠니? 서로 반대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0.93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학생들의 비율은 어떻게 돼? 0.07에서 즉 100분의 7에서 여기 안에서의 몇 퍼센트야? 60%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0분의 60을 또 곱하는 거야. 이 안에서 60%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93% 안에서는요, 183 미만인 아이들 중에서는 10%가 농구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전체 경우예요. 그 다음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야? 분자에 들어가는 게. 분자에 들어가는 건 그 학생들 중에서 키가 183 이상인 아이들이잖아요. 따라서 답은 100분의 7 곱하기 100분의 60 더하기
100분의 93 곱하기 100분의 10 분의 얘가 들어가겠죠. 분자에. 얘가 지금 키가 183 이상인 애들이. 그래서 얘만 계산해주면 답이 나와요. 계산은 안 할게요. 되었으면 넘어가 볼까요? (9-6) 안 할 거고요. 자, 9-7번 볼까? 9-7번? 자, 9-7번도 학교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게 왜 많이 나오냐면 이게 지금 최저 점수를 구하는 거거든. 2번이 최저 점수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서 지원자 2,000명이래요. 지원자 2,000명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450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75점이래. 그랬을 때 1번 60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이 몇 명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확률 변수를 설정해줘야 돼. x를 뭐라고 볼 거냐면 점수라고 볼 겁니다. 확률 변수 x를 점수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가 60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할 겁니다. 표준화하자. 자, x를 z로 표준화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그러면 600에서 평균 450을 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75로 나눠. 그럼 계산하시면 z는 크거나 같다. 얘 계산해봐. 몇 나오니?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곡선 안 그리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들아, 어디에서 못 빼야 돼? 그렇지.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야 되겠죠?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8이라고 나왔네. 따라서 얘는 0.02예요. 그러니까 600점 이상의 확률, 즉 학생의 비율이 0.02라는 얘기야. 근데 몇 명 중에서? 2,000명 중에서요. 몇 명이에요? 총 600점 이상 받은 애들이 2,000에다가 이 비율인 100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40명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2번은 이 대학의 입학 정원이 320명일 때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합격 커트를 구하는 거야, 2번이. 얘들아, 2번 봐봐. 요번에는 자, 이렇게 볼 겁니다.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 있죠.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x라고 둬야 돼. 지금 정원이 320명이야. 그럼 몇 명 중에 몇 명 들어야 돼요? 2,000명 중에서 320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 나 지금까지 점수를 x라고 뒀잖아. 큰 x라고 뒀잖아. 확률 변수. 여기 있는 점수가 여기 있는 최저 점수, 헷갈리겠다. k라고 두죠. 자, 최저 점수인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뭐가 돼요? 합격하는 거예요. 점수가 k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적어도 몇 점을 받는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k를 구하는 거예요. 합격하기 위해서의 최저 점수. 자, 이거를 표준화를 진행을 해볼까? 표준화하시면 z는 크거나 같다. 뭐가? k 마이너스 평균, 그 다음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생각해봐. 점수가 k점 이상이면 합격해요. 그럼 합격 비율이 어떻게 돼? 몇 명 중에 몇 명 들었는데요? 총 2,000명 중에서 320명 안에 들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이 확률이 2,000분의 320이 돼야 돼. 여기 있는 2,000분의 320은 합격하기 위한 확률이죠. 그러니까 합격 비율이야. 정원이 100명, 320명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얘는 요 2,000분의 320인데 얘를 미리 계산해봐봐. 분모분수에다가 5를 곱하자. 얘도 5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0.16이에요. 자, 요 확률이 0.16이 나와야 돼. 근데 얘는 지금 75분의 k-450보다 크거나 같아 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0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경계값 75분의 K-450이 어디에 있어야 돼?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Z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 그럼 여기가 몇이라는 얘기인지 지금 0.16이라는 얘기지. 다시 말할게. 여기 경계는 75분의 K-450. 그럼 여기 넓이 몇이니? 즉 여기 확률은 0.34예요. 0.5에서 0.16을 빼니까요. 그러면 0부터 몇 가지의 확률이 0.34예요? 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죠? 1이죠. 그럼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얘가 1이라는 얘기예요. 따라 정리하시면 K는 525가 되겠죠. 그러니까 525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525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최저 점수 서준씨 괜찮으세요? 이동훈씨 아니요?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요. 쌤, 왜? 그 저를 가르친 쌤들 있잖아요. 있겠지. 영어쌤, 과학쌤, 국어쌤, 응. 수학쌤. 응. 그 선생님들끼리 단톡방을 하나 파서 제 보강 일정을 잡는 거. 오 진짜 별론데 무슨 왕자님이세요? 아니 그러면 편리하잖아요. 제가 그냥 알아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가면 돼요. 무슨 왕자님이야? 동무왕자님이야? 짜증나네. 왜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제가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그 선생님 중에서 젊은 편이죠. 아직까지 제가 젊은 편이거든요. 옛날에 진짜 완전 어린 편이었는데 제가 진짜 전에 학원에서는 진짜 거짓말 전에 학원에서는 제가 막내에서 두 번째였어요. 내가 보기를 몇 살 때 들어갔죠? 29살 때 들어가가지고 34살 때 나왔으니까. 작년에 나오시는 예. 아 그러네. 막내 라인이어서 무슨 짐 옮길 때나 뭐 이사 갈 때나 내가 다 했단 말이야. 아 이게 막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위에서 두 번째.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제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서 나이대가 위에서 두 번째세요. 아 진짜? 나 이제 그렇게 됐어?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몇 살이세요? 50? 근데 왜 다 젊어요? 우리 국어쌤은 27인가 그렇고 애기네? 아 진짜 애기네 27살이면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겠는데? 우리 영어쌤은 몰라요. 잠깐만 지우는 어때요? 그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몰라요? 젊은 편인가? 젊은 편인에 속하여 이럴 줄 알았는데 젊은 편인가? 한성 씨는 어때요? 다 비슷해. 다 비슷해요? 아니면 그래. 누리는 혹시? 젊은 아유 조회해서 뭐하냐.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거예요 근데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열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주 멋있어. 제가 예. 잠깐 이게 짧게 제 인생 왜 이렇게 좋아해 진짜 이씨. 그런 게 그들인가? 이런 게? 파닥파닥 거리니까?
아니, 제가 근데 이거를 얘기를 좀 걸러야 되는데 어디를 걸으지? 그러지 말아. 제가 전에 학원에 있었을 때 전 학원이 그래도 꽤 큰 학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2년마다 그게 다 있고 대치동에도 있고 뭐 어디 잠실에도 있고 반포에도 있고 뭐 서초에도 있고 뭐 압구정에도 있고 뭐 경기도에도 뭐 동탄 뭐 미래 그러니까 엄청 많아. 근데 2년마다 한 번씩 거기에 있는 이 학원 전국에 있는 학원의 전 학원 선생님들이 모여서 행사 같은 걸 해요. 아이만. 어떻게 알았어요? 파인만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했나요? 파인만 제 많아? 옛날 파인판에 있어. 망했다고요? 아니 많다고 진짜. 이거 많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 전에 있었을 때 좀 이게 저는 어린 편에 속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되게 선생님들이 지금도 연락을 좀 많이 하는데 정말 대단한 선생님들이 많았어. 내가 와, 이 사람은 정말 배울 점이 많다. 배울 만한 선생님이 많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일을 좋아하니까 지금 살짝 이제 결론은 제 자랑이긴 해요. 결론은 제 자랑인데 이 행사에 제가 총 3번 참석했는데 3번 연속 제가 최우수 선생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그 대빵 있죠? 이 학원 대빵 이사장인데 이사장한테 상 받고 사진 찍고 이렇게 3번 연속. 제가 왜 그랬고 이게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부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부에 있었는데 1년 빼고 고등부에 있었는데 이때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자꾸 할 수 있어. 열정, 완전 난 열정. 나 하루에 진짜 3시간만 가르쳤어. 열정.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가르친 학생들하고 내 공부량하고 비교했을 때 난 거의 비슷하다고 자꾸 해요. 다 합쳐서. 물론 그 새끼들 공부를 안 했겠지만 진짜 막 2010년대부터 2025년까지 뭘 다 풀고 이렇게 자료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열정 상금 받고 상금 받았어.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상금을 받았어요. 그렇지 상금 받으면 상금 받잖아. 얼마예요? 그건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열정. 최우수상을 어떤 분으로 주는 그러니까 위에서 주는 거죠. 예. 위에서 이 사람은 퇴근을 안 하네 하고 하면 주는 거잖아. 전 퇴근을 거의 안 했거든요. 아침 7시에 와서. 그러니까 보통 아침 7시에 출근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 7시에 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열정. 오직 열정. 집에 갔다 밥 먹고 다시 와야 되고. 그렇죠. 자 이제 보자. 자, 내 피부로 다시 한번 펴볼래? 네. 여러분들 열정. 자, 현장 수업하는데 상 같은 거 주는 난 너무 당황했잖아. 내가 그때 그 체육대회 썰 얘기했나? 여기서 무슨 뭐 단합대회인가요? 단합대회 같은 거 했단 말이야. 그리고 저는 진짜 완전 극내향인이라 진짜 90%란 말이야. 그 누구랑 말 섞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밖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얼마 전에 미용실을 바꾼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미용실 나를 항상 담당하시는 남자분이 계셔요. 전에 드레스먼으로 바꾸기 전에 배서진이 추천해준 걸로 바꾸기 전에 항상 거기 가면은 미용실 그 아저씨가 남자분이신데요. 머리 자르면서 항상 나한테 근황 토크를 해. 난 그게 너무 힘들어. 요새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 걸 누가 몰라?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난 그것도 좀 쉬워요. 너무. 그러니까 간간히 말하면 좋은데 얘기할 한 컷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 머리 많이 기르셨네요. 머리 많이 길렀어, 맞지 당연히. 그러니까 온 거지. 머리 많이 기르셨네요.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 근데 내가 또 수학 선생님인 것도 알아요. 요새
수학생 뭐 애들은 또 어때요? 형이 나와서 뭐하게? 없잖아. 그래서 바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근내향인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2달 전에 여기서 이제 뭐 카나페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난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아니 물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게 으쌰으쌰 열정하는 거 좋죠. 근데 나는 지켜보는 걸 좋아하지 내가 참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뭐 했냐면 공기놀이 했고요. 공기놀이 했어 선생님들끼리. 공기놀이 대회 팀 짜가지고 4개 조 짜가지고 공기놀이 했어. 그게 놀라운 건 제가 1등 했어. 내가 공기놀이를 잘하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훌라후프 돌리기 했었어요. 여기 훌라후프 돌리기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 단합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돌리나? 어떤 누나가 오구 돌리기 했고 훌라후프 돌리기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놀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상한 거 했는데 뭐 요상한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 김현정 선생님께서 주최하시는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흐뭇하게. 몰랐었어요? 어? 몰랐. 저 훌라후프 했어요. 김현정. 원장님이? 원장님 안 하셨지. 그냥 뒤에서 그냥 흐뭇하게 지켜보시고. 인류는 2번 한다는데. 큰일 났네. 저 보면 같아요. 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얘들아, 이항 분포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에서 쓰이는 분포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셀 수 없는. 얘들아, 분포라고 해봤자 2개밖에 안 배워요.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셀 수 없는 확률 변수. 근데 이 2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안 무슨 한번 하자. 이항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적었어요? Binomial Distribution 안에서 B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적어요? 시행 횟수를 적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적어요? 확률을 적겠죠. 여기에 시행 횟수, 여기에 확률이야. 그리고 이항 분포와 연결되어 있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는데 얘들아,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무슨 확률이라고 그랬어?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이항 분포에서 확률을 나타내는 그 함수의 형태를 뭐라고 했죠?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오이가 왜 나와요? 독립시. 뭘 오야 이씨.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독립시행의 확률의 확률 질량 함수는요. 확률 질량 함수는 자 시행의 수가 n이죠. 그래서 사건 A가 X번 일어났다고 해봐봐. 그러면 N번의 시행 중에서 X번 일어났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둔다면 P가 X번 일어났어요. 그럼 나머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P죠. 얘를 몇 번 일어났어? N-X번 일어났잖아. 얘가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이면서 동시에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 이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N번의 시행 중에서 X번 선택해서 P는 순열이에요. 순열이지.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우리가 끝까지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n이 시행수죠. 근데 여기서 시행수가 크잖아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실제로 아마 정석에서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시행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 분포가 어느 분포와 가까워지냐면
정규 분포와 가까워져.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 모든 자료가 정규 분포와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점이 찍혀도 마찬가지예요. 셀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여러분 영화 평론가 중에서 이동진 씨 알죠? 빨간 거. 이 이동진 씨가 별점 매긴 거를 다 모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점, 여기가 2점, 여기가 3점, 여기가 4점, 여기가 5점이라고 쳐봐. 뭐 관계도 있지만 이걸 다 모아보잖아. 그럼 3점이 제일 많고요. 3점이 여기에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4점이 그 다음에 이렇게 5점이 제일 적어요. 이걸 이 점들로 나타내 있는 거를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보면 정규 분포와 거의 흡사해요. 거의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자료가. 따라서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가까워지는데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보통은 이게 사실 책마다 다른데 n이 100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하긴 해요. 100 이상이면. 따라서 n 이렇게 되는데 정규 분포야. 얘들아 여기서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요? 이항 분포에서 뭐 어떻게 구해요? n분의 1 19만 아우 아, 다리 이제 많이 올라가잖아 이씨. 이 x는 아니 np잖아. 이거 두 개 곱한 게 평균이라니까요. 시행수랑 확률이랑 곱한 게.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n, p, 그 다음에 1-p 이렇게 분산으로 구했잖아.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 나오는 평균과 분산 얘를 여기 정규 분포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n이 충분히 크면. 아까 여기에 평균 자리 오고 여기에 분산 자리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각각 구해준 겁니다. 실행 횟수가 충분히 크네. 자, 기본문제 9-8번 가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너무 많이 던졌어요. 팔 떨어지겠어. 720회를 던졌대요. 세상. 아, 진짜 세상이야. 720회를 던졌대요. 주사위 한 번 던지는 시간을 720번 한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x는 1이 나오는 횟수야. 그러면 이 시행 횟수를 720이라고 해석하고요. 자, 1이 나올 확률은 몇이에요? 6분의 1이죠. 따라서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요. 이항 분포가 지금 720,6분의 1이 되는 거야. x의 분포가. 그러니까 1이 나오는 횟수가 이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그럼 평균이 몇이에요? 이거 두 개 곱한 거 120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이 120번 나온다는 뜻이죠. 720번 던졌을 때 1이 120번 나와. 그 다음 분산은요? 720과 6분의 1과 6분의 5를 곱하는 거잖아요. 곱해봐봐. 몇 나와? 100이 나오죠. 이렇게. 자, 이게 크단 말이야. 크기 때문에 일단 x의 평균과 x의 분산 구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항 분포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어느 분포와 가까워져? 여기는 정규 분포와 가까워지고요. 그럼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냐면 컴마 왼쪽에 평균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컴마 오른쪽에 분산을 적었어요. 표준 편차의 제곱을 적었다. 분산 이렇게. 자, 1번 해결했고요. 2번은 뭘 구하는 거야? 지금 x가 120보다 크거나 같고 13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서 x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충분히 셀 수 있어요. 그럼 셀 수 있는 형태로 이거 확률을 구하면 x가 120일 때랑
121대랑 122일대랑 123일대랑 114일대랑 점점점점점 130일대의 확률을 다 더해주는 거잖아. 뭘로 구해줘야 돼? 그 확률을요? 여기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주는 거야. 그럼 몇시겠냐? 720, 10, 120이에요.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이제 이하 분포가 여기 시행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는 정규 분포랑 가까워진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 반드시. 가자. 가자. 목소리가 났어. 가자! Z. 좀 발성이 대단하죠. 자, 표준화 진행해봐봐. 120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130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요. 1입니다. 이거 옆에 있죠, 표에? 0.341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0.3413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야? 110보다는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얘는 Z가, 자, 표준화 진행시켜. 110에서 12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여러분, 이거 표준 정규 분포 곡선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넓이를 구해봐. 그럼 0.5에서 뭐 더하는 거예요? 0.3413을 더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여기가 0.3413이고 여기는 0.5니까 두 개 더해주고 0.8413이라고 되겠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9-9번이야. 내가 좋아하는 문제. 너무 재밌는 문제. 아이씨 누구예요? 네?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너 잘못 들어보지? 아, 네. 나 이런 기분을 좀 간접적으로 느낀 게 뭔지 알아? 제가 나는 솔로 보다가 우리 너희 반에서 얘기했나? 나는 솔로 얘기 안 했나요? 미적분 뭔 반에서 얘기 안 했어요? 아 여자친구분이랑 보다가 아, 그거 말고요. 아니 저 미친놈. 그거 말고! 아니, 저 나는 솔로 보다가 그 어어어어 뭐요? 아니 33기에 네. 어떤 그 모쏠 특집인데 모쏠 남성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나랑 나이가 비슷해. 나 아마 똑같았을 거야. 35살이었을 거야. 근데 이제 모태솔로 분이신데 이분이 왜 그동안에 모태솔로였냐? 자기는 수학을 너무 사랑한대. 자기는 여자보다 수학이 더 좋대. 근데 수학은 항상 이제 답이 있고 객관적이고 딱 깔끔하고 딱 수학 문제 푸는 거 너무 좋아한대요. 물론 이 사람 직업이 아직 안 나왔거든.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와, 저 미친 이러다니까. 말도 안 돼. 나도 수학을 좋아하는데 와 그럴 수는 없어.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컨셉이라고 해. 어떻게 그래요? 자, 얘들아 9-9번 마지막 평균이 무게 평균이 30이고요. 단위 생각할게요. 표준 편차는 5래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40g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얘들아, 제가 무게가 나 무게를 지금 x라고 줄 거예요. 제가 이 9-9번 문제 풀 때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확률 변수를 잘 설정해야 돼. 왜냐면 이 9-9번 같은 문제는 확률 변수가 2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지금 무게라고 둔 거고요. 따라서 무게가 몇 그램 이상, 40g 이상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대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는 뭐예요? 얘는 불량품일 확률이에요. 그쵸? 그럼 이 불량품일 확률부터 먼저 구해볼까? 자, 표준화해서 구하자. 표준화해서 구하면 Z 그 다음에 40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5로 나눠줘요. 몇 나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따라서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요 0.02입니다. 이거 바로 이렇게 계산할게. 따라서 불량품일 확률이 0.02예요. 그
그 다음 문장을 읽어봐. 이 제품 중에서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출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57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봐라. 이제 여기서 이항 분포로 이해를 해야 돼. 몇 개 중에서 2,500개 중에서 얘를 시행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2,500개 중에서 하나씩 뽑을 때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 여기에 0.02 이걸 분수로 표현하자. 50분의 1이죠. 이렇게. 다시 정확히 적으면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볼 거예요. 여기서 y를 뭐라고 둘 거냐면 y는 불량품 개수가 보이고 이렇게 확률 변수를 새롭게 설정하고 여기는 불량품의 개수는 그럼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총 2,500개 중에서 자 불량품의 개수가 y니까 불량품일 확률을 여기다가 적어야 되겠지? 50분의 1. 그러니까 2,500개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 뽑을 때마다 그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50분의 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내가 뭘 구하는 거냐면 불량품의 개수가 57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불량품의 개수, 즉 y가 57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표준화를 진행해보자. 자, 표준화를 하려면 여기는 이항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는 정규 분포랑 가까워진단 말이야. 정규 분포랑 가까워져. 그러면 평균이 뭐예요? 자, 요거 두 개 곱한 게 평균이겠죠? 50이에요, 50.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뭡니까? 7의 제곱이 49예요. 따라서 표준화를 진행하시면 y가 57보다 크거나 같다. 즉 z는 크거나 같다. 여기는 57을 평균으로 나눈 다음에 평균으로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봐. 몇 나와?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6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얘들아 여기서는 2,500개라고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시행의 수 적는 자리에 왜 2,500을 적었어요? 하나씩 뽑을 때 그럼 총 2,500번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의 수를 2,500번 뽑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 두 개 나오는 게 좀 어렵고요. 자, 부장은 끝났고 그 다음 목요일에 마지막에 10단하고 11단하고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아볼까요? 숙제에서 질문이 어디? 분산 여기 이항 분포가 n, p일 때 여기 분산은 n, p 그 다음에 1-p로 보여요. 그러니까 2,500 50분의 1 그 다음에 50분의 49 이거 보면 그러니까 49가 나오니까 7의 조. 질문 정석부터 8-4부터 8-18 20-24 8-8 8-4부터 8-18 안 했어요? 아니 8-1부터 했어. 잘했어 동아. 아니 더 풀면 좋은 거지. 몇 번? 8-11번 또 8-23번 8-23번 8-17번 없어요. 정석에서 그럼 3개만 할게요. 수영
웃음이 많아. 웃음이 많은 좋은 것 같아. 그러지. 자, 얘들아 8-11번 봐봐. 확률 질량함수라고 나와있죠. K가 0, 1, 1에 그러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개죠. 3개. X가 0, X가 1, X가 2일 때야. 그러면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요, 뭘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냐면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항상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고 생각해요. 여기 확률 변수 X를 적고요. 여기 밑에다가 확률을 적겠죠? 자, X가 가질 수 있는 게 0, 1, 2예요.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 몇 남아? K에다가 0 집어넣어봐. 리동호. 네, 6분의 1. 1 집어넣어. 몇 남아? 2 집어넣어. 몇 남아? 2분의 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거잖아. 야, 이씨. 평균 어떻게 구해? 2. 아니, 그거 나도 아는데 평균 어떻게 구하자고? 아, 그래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XK 그 다음에 PK 이렇게 구하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값이 평균이에요. 이거 내가 계산 안 해도 되겠지? 계산 안 할래. 자, 분산은요? X를 제곱해서 X제곱의 평균과 곱해는 거야? 확률 제곱을 빼요. 그렇지, 잘 안 해. 그럼 여기다가 X제곱을 칸을 추가하라 그랬잖아. 0, 1, 4.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와 거기에 맞는 확률, 거기에 맞는 확률, 이걸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네.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계산 하는 거니까. 17번. 뭐 있어? 한 개. 8-17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데 주로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오케이. 자, 이 A의 확률 변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90이 된대. 이때 A의 값을 구하는 거네. 자, 이것도 먼저 정리할까요? 정리하시면 A의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9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표 그리자. 자, X가 가질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당연히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3이 나올 것도 4가 나오는 것도 6이 나오는 것도 다 6분의 1이에요. X가 나오는 눈의 수잖아요.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하거든? 여기가 X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걸 다 제곱하세요. 1, 4, 9, 16, 25, 36.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은 뭐야? X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I가 1부터 6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일반항을 우리가 구해보는 거야. X제곱과 확률. 근데 확률은 무조건 다 6분의 1이래. 그럼 6분의 1을 고정시키고요. 얘 변하지 않으니까요. 뭐만 변해요? 얘네만 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변수를 뭐라고 보는 거야? 시그마에서 변수를 I라고 보는 거죠. 1부터 6까지 말하는 거죠. 근데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일반은 어떻게 적어요? I의 제곱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동호야 이거 혹시 기억나시죠? 이거 그 공식 뭐야? 모르면 피살 나가는 거야. 진짜 모르면 피살 나가는 거야. 변수가 I고 I제곱 몇 분의? 6분의 6. 6분의? 저 6으로 하는 거죠. 6 곱하기 7 곱하기 13. 맞아요. 6분의 7 곱하기 13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나와요. A가 이렇게 돼요. 어. 23 봐봐. 8-23번. 근데 8-23번은 내신에서 안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나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한번 내가 풀어보라고 했었잖아요. 1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에 X가 나오는 경우에 상금이 3X1입니다. 그러면 X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예요, 횟수. 근데 10개의 동전을 던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X는 우리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총 1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거잖아. 그럼 시행 횟수를 10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은 몇이야? 한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X의 평균이 몇이니? 5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1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총 5번 나온다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5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기대값 평균 똑같은 말.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X의 분산은. 여기다가 한 번 더 2분의 1을 곱해주면 2분의 5가 분산이 되겠지. 자, 그럴 때, 자, X개가 나오는 경우 3X1을 만들 때, 이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나 뭐 구하는 거냐면, 기대값을 구하는 거야. 누구의 기대값? 상금. 근데 상금이 3X잖아요. 그러니까 3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X제곱의 기대값, 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얘 평균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선, 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를 구해볼래요? 확률 질량함수가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잖아, 아까. 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총 10번의 시행 중에서 X번 일어났어. 뭐가? 앞면이 X번 나왔어.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에다가 X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올 확률에다가 10-X제곱을 이렇게 하는 거였죠? 얘가 확률 질량함수 이항분포에. 그리고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니? 시그마로 표현한다면 시그마 X가 몇부터? 0부터야. 얘들아, 여기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요 0부터 10까지예요 아예 안 나올 수 있고요 10개 다 나올 수 있잖아. 0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확률 변수와 여기서는 지금 확률 변수가 3의 X제곱이에요. X가 아니야.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3의 X제곱과 그거에 대한 평균을 평균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한 값의 합이 바로 평균이에요. 근데 확률이 뭐야? 얘잖아. 적용시켜요. 독립시행의 확률의 질량함수 10, C, X.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10 마이너스 X의 제곱. 괜찮죠? 얘가 바로 PX예요. 그러니까 PX는 X가 0일 때, 즉 앞면이 아예 안 나올 때 확률 X가 0 집어넣으면 나오고 X가 1이면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 나오겠죠. 이렇게 얘를 정리해 주는데 시그마 X가 0부터 10까지 10C X 그 다음에 합칠 수 있는 것들을 합쳐보세요. 요거 두 개 합칠 수 있거든요. 같은 X제곱이기 때문에. 뭐야? 2분의 3의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10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얘 꼬라지를 보시면 여기는 X제곱과 여기는 10 마이너스 X는 각각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나온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앞면이 나온 횟수예요, X가. 근데 10 마이너스 X는 그럼 보겠어. 앞면이 안 나오는 횟수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야? 총 시행 횟수가 10이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요. 얘가 뭐가 나온다고 추론할 수 있어? 이거 이항 정리예요. 5 더하기 뭐예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의 이항 정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괜찮니? 그러니까 이게 몇이니 계산하면 2의 10제곱이죠? 따라서 여기는 상금의 기대값은 2의 10제곱 원이에요. 1024원입니다. 동호야! 괜찮아?
뭐야? 이거야? 이거? 아니 이거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앞면이 한 번 나오면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총 10번 중에서. 저번에 배우지 않았어요. 어? 저번에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배웠지. RPM에서 RPM에서 혹시 몇 번이야? 268? 260, 60, 294번, 300 360, 200 290? 왜? 294번이야? 시험에 꼭 나오는데 아닌데요? 숫자가 아니라고요? 294번 뭐야? 너 번호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저 294번 풀었어요. 이거. 아, 290이구나. 옆에 짝대기에 가려져가지고 4로 됐어요. 진짜 봐봐. 안 봐. 또 에이! 아, 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 옛날에 청량하게 나왔는데.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청량하게 안 나오네요. 꾀꼬리 같은 안 나요. 자, 내가 볼게요. 260번 볼 거예요. 아하. 260번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는 같은 제품 두 공장 A랑 B에서 생산하는데요. 이거 했던 것 같은데?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 전체 제품의 40%, 60%, 불량률 5%, 3%,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개의 제품이 불량품일 때. 바로 가자. 얘들아, 일단 전체 경우는 뭐가 나와야 되지?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불량품이 들어가야 돼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불량품은 어디서 나올 수 있어? A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B에서도 나올 수 있다요. 그럼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해? 일단 전체 40%가 A예요. 그러니까 A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A에서 나올 때 불량률이 5%래. 그럼 있잖아, 100분의 40 곱하기 100분의 5가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B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일단 전체 제품의 생산량 60%를 담당합니다, B가. 그러니까 60% 중에서 3%가 불량품이래요. 따라서 공장 B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얘입니다. 근데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됐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즉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분자에다가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랑 계산해주면 되겠죠? 조건부. 그 266번 한번 볼게요. 266번 보시면 이게 독립을 판정하는 건데, 이게 독립을 우리가 어떻게 판정하냐면 A 교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값이라면 우리가 A와 B를 독립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 A가 어떤 사건이에요?
1부터 12까지 한 장 뽑을 때 홀수가 적힌 카드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A는 확률이 몇이니? 1부터 12까지 홀수가 총 6개 있잖아. 그러니까 A의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B의 확률이 몇이니? 일단 A는 홀수야. 그 다음 B의 확률은 홀수가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네. 자, 얘는 3분의 1이고요. 얘는 3의 배수야. 그 다음에 C는 소수가 적힌 카드네요. 그러면 1부터 12까지 중에서 소수가 총 5개 있네요. 12분의 5네요. 서로 독립인 경우를 먼저 구해볼게. 일단 A랑 B, A랑 C, B랑 C 비교하는 건데, 얘들아 A 교집합 B를 구해볼래요? A 교집합 B는 뭘 의미해요? 홀수이면서 3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홀수이면서 3의 배수가 뭐예요? 3, 9. 두 개밖에 없죠? 이거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A 교집합 B의 확률이 돼요? 되잖아. 따라서 A랑 B는 독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건 홀수이면서 3의 배수야.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따라서 12분의 2, 6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와 B는 홀수가 맞은 거야. 독립이 맞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C도 구해볼게. A 교집합 C는 뭐 의미해요? 홀수이면서 소수인 걸 모르는 거야. 네 개 있네.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A의 확률과 C의 확률을 곱했을 때 A 교집합 C의 확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네, 서로 독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B 교집합 C도 구해보면 B 교집합 C는 의미하는 게 3의 배수이면서 소수잖아요. 근데 3밖에 없네. 12분의 1이네. 마찬가지야. B랑 C의 확률을 곱했을 때 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도 독립이 아닙니다. 서로 중소비율이죠. 아하, 290번. 290번 보시면, 자, 수직선 위에 원점 A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5의 약수가 나오면 플러스 1만큼, 그 이외의 놈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대요. 그러면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두 개 있으니 바로 3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3분의 1만큼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1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3분의 2 확률에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일 때 4번 던지는 거네요. 4번 던질 때 A의 좌표가 2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얘가 X번 나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5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횟수는 총 몇 번? 4번 던졌으니까 4번 시행했으니까 4-x예요. 그럼 5의 약수가 x번 나왔으면 좌표 이동이 어떻게 돼? 플러스 1 x가 되겠죠? 5의 약수가 나오면 1만큼 플러스 1만큼. 지금 나 여기다가 좌표 적을 거야. 좌표의 위치를 적을 거야. 좌표 위치. 그 다음에 4-x 5의 약수가 안 나오면 좌표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래요. 그럼 얘를 정리해봐봐. 그러니까 x 더하기 x 마이너스 4, 즉 2x 마이너스 4가 지금 좌표의 위치입니다. 근데 이 좌표의 위치가 뭐라고 나와있어? 2가 될 확률, 즉 얘가 2라고 나와있는 거잖아. 따라서 x는 3이라는 얘기지. 즉 5의 약수가 3번 나왔다는 얘기. 5의 약수가 안 나온 건 한 번 나왔다는 얘기. 그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게 독립시행이죠. 따라서 총 4번의 시행 중에서 3번이 5의 약수가 나왔어요. 3번이 5의 약수가 나왔어. 그럼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었잖아.
그럼 3분의 1에다가 세제곱을 해주고요. 5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죠? 얘는 한 번 일어나죠. 이렇게. 얘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네, 5의 약수가 아예 몇 번 일어났는지를 실제로 구하는 겁니다. 오늘 테스트는 네. 네. 여기 표지가 어이없네?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가 안에서 있네요. 제가 여기 숙제 다 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난 오히려 여러분 뒤에 있는 게 더 쉬울 줄 알고 뒤에 있는 걸 모르겠는데 조건부 확률이 더 괜찮다고요? 아니 그 앞에 거 말고 그러면 언제 배운 건데 그게 정석 8-1 자 360번 볼게 360번 봐봐봐 흰 바둑돌 2개 화이트 그 다음에 블랙 4개 있대요 오케이 주번이 임의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흰 바둑돌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둔대 여기서 x는 흰 바둑돌의 개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표 그리자 이상이야 밑에다가 확률 갖고요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예요? 아예 안 나오거나 한 개가 나오거나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거니까 그러면 아예 안 나올 확률이 몇이죠? 여기 있는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흰색이 아예 안 나와야 돼요 그럼 블랙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죠 얘를 계산을 해보면 5분의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흰색 공이 1개가 나와야 돼 그럼 62분의 2개 중에서 흰색 2개 중에서 1개를 뽑아야 되고요 나머지 검은색 4개 중에서 1개를 뽑아야 되니까 사실 15분의 8 그 다음에 2개 나오는 거는 62분의 2c겠죠? 얘는 15분의 이렇게 분산 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9 x의 분산 얘예요 마이너스 3이 x의 개수잖아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제곱된다는 거였습니다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를 무시해서 이렇게 9 곱하기 x의 분산만 남는단 말이야 자 여기서 평균 구하자 x의 평균 구해야 돼몇 나오니? 15분의 10 즉 3분의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도 구해야죠 그래서 위에다가 x제곱을 적어 주시고요 이렇게 x제곱의 평균 구해봐봐 15분의 10 5분의 3 괜찮죠?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분산은 x제곱의 평균, 즉 5분의 4에서 얘의 평균 x의 평균의 제곱, 즉 9분의 4를 빼줘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구분하시면 45분의 16이고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다 나와요 5가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 곱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시험 볼 때 계산 실수하지 마세요 네. 시험 될 때 340번에 P X제곱 마이너스 X 미안한데 못 들어서 다시 340번에서 이거 정리하면 x가 2랑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x가 2일 때 확률과 x가 3일 때 확률을 더해주는 거야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지금 미리 숙제를 하시거나 연습을 좀 덜한 거 좀 채우시기 바랍니다. 336번에 다 더해야 336번? 네, 그런데요, 이거 부분 분수로 쪼개주는 거야. 지금 이거 부분 분수 기억날 거 아니야. 에이, 서주. 그건 알잖아. 얘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먹어 1이지. 그래서 K 그 다음에 x-1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로 쪼개져요. 공식 써드리면 다항식 A, B, C일 때 얘는 B 마이너스 A분의 C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게 부분 분수였잖아요. 우리 시그마 할 때 배웠었잖아요. 예.